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전의 영상에서는 차례를 알기 위해서 그 핵심 단어가 되는 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이어서 그 차를 바탕으로 해서 차례라는 것은 무엇을 본래의 의미로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차례가 과연 본래 시작된 기원을 두고 있는 그 차례와 같은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양자를 비교를 해봐야 본래의 차례의 의미와 그 내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차례의 기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례의 정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차례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두 번째는 차례의 참뜻, 그 다음에 차례와 관련된 고대의 그 표현은 무엇이 있는가, 또 차례의 순서,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이 차례는 그 내용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 고대에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과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차례의 정의와 또 그 제사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 영상에 대해서 가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차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한번 도표화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 차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온 그런 단어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라고 해서 고도 해서 쓴 나물, 쓴 잎,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에 붙은 풀초자, 이것이 나물도 되고 풀도 되고 채소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에서 고채 또 혹은 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풀이라는 건 알겠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핵심 표현이 되는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삼각형과 또 삼신 중에서 제일 주신이 되는 천신 하나님, 이분의 이름자가 이 차자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바로 시조가 되는 신농 하나님과 따님이 되는 뉘조, 그리고 이 아드님이 되는 희화, 이렇게 세 분을 합쳤을 때에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칭과 또 공간으로서 그 사당을 나타내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삼신 중에서 천신, 최초의 신이 되는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것은 삼신을 모신 사당,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 인물은 신농 하나님인데, 여기에 최초로 고조선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화폐가 청나라 때의 사고전서 전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렇게 모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대 이전의 화폐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3대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이렇게 셋 왕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던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라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삼황오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한민족 최초의 나라라고 하는 고조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이 최초의 천신, 이분은 고조선의 시작이 되는 분이다, 건국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산해경에 있는 조선에 관한 기록 중에서 동해진의 북해지우, 유국명왈 조선, 천독, 기인수고 이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는 동해진의 중국 땅에서 보면 산동과 바레만, 그러니까 산동을 중심으로 바레만과 그 아래 일대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을 다스린 임금은 누구냐? 천독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천독.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이 설명과 산해경에 있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은 그 맥락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조선의 도읍지가 어디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사달이고, 이 아사달은 아와 또 사이 시옷을 나타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구려 시대의 표기를 봐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높은 언덕이라든지 고지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와 달을 연결하는 앗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설문회자에서는 아왈 곡부라고 했습니다. 곡부. 곡부가 어디죠? 산동에 있습니다. 곡부입니다. 그래서 이 곡부가 바로 고조선의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은 이러한 산동지역 일대에서 발굴된 여러가지 유물들을 봤을 때에 거기에 고조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족보와 또 그 다음에 노예를 쳤던 그러한 방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해자에서 설명한 바로 이 아사달이 고조선의 도읍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가지 유물들, 그것을 우리가 수습함으로 해서 중국 정부에서 수습함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한번 기록해 봤거나 이렇게 근거 없이 이러한 화폐가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은 이 납신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 바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차라는 글자는 원래 이 도자인데 이 도자에서 소위 말하는 유구라는 그 차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되는 분이 여기서 이 획이 이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차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그때 이렇게 썼다고 해서 바로 변화된 것은 아니고 이 두 글자가 혼용돼서 사용되어 오다가 그 다음에 수백 년이 흘러서 한 200년가량 흘러서 비로소 그때의 차가 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뻗은 이것은 이미 이사지 왕도라든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눌 분자입니다. 가른다, 나눈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이렇게 보호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라는 이 글자의 핵심이 되는 이 글자 중에서 이 신농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을 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삼신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농 하나님을 따로 이렇게 잘 모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차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글자 안에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도나 차는 그 기본이 같습니다. 그래서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이 규례에 따라
시조이신 신농 임금님에게 올리는 쓴 나물이다. 오늘날 우리는 차라고 이렇게 통일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조상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다. 영남, 호남 지방에서는 차사라고 한다. 이 차례와 차사는 그 기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사, 제사에서 차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도출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 차사 둘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하룻날, 보름날, 명절날, 조상생일 어떤 계기마다 치루어지는 것이 바로 차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시조인식, 마치 여왕벌을 중심으로 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군집체를 이루듯이 한민족의 여왕벌처럼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삼신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화폐에 나타난 신농이라는 그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올리는 그러한 제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차례는 원래 다례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달을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죄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례라고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다례나 차사는 이제 같은 말인데,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좀 궁중의 다례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그 정통성을 이은 그 왕조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는 것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올리는 것이지만, 불교의 다례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죠. 또 더군다나 시조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차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불자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을 올리는 그러한 예절,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한민족의 차례의 그 예법은 아닙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차례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되어 있다. 이 정월 초하루는 해맞이도 있고, 이것을 해서 무엇이든지 한 해든지 또 한 달의 첫 날이든지 그 다음에 그 중간이 되는 보름이라든지 이런 때에 이것이 그 제사를, 예를 올리는 그러한 제사를 이루어지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계기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조가 되는 그 조상님들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지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러한 어떤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정초에 차례를 지낼 때 밤중 제사라 하여 섣달 금운밤 종가에서 제물과 떡국을 차려놓고 재배, 헌작, 재배한 다음 초하룻날 아침에 다시 차남 이하 모든 자손들이 모여 매를 올리고 차례를 지냈다. 이런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한 해가 끝나는 그 밤과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 이 해가 뜨는 새벽, 그러니까 1박 2년이 되겠죠. 그러한 이렇게 시작과 끝, 이것을 한 해를 보호해 주신
이 시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해가 있을 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신농 하나님이 자신의 상징이 토템이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날에 올리는 것이 제사의 시작입니다. 다른 어떤 그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밤에 또 해가 지고 나서라도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이 차례는 바로 해 임금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해가 있는 밝을 때에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모시는 조상도 고조부모, 중조부모, 조부모, 부조의 4대를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가정 의례 준칙에 의하여 조부모, 부모 2대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차례의 핵심이 되는 그 제사의 대상은 바로 고조선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바로 이 신농 불임금님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와의 관계에서 올리는 제사는 이건 시대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신농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나에게 아무리 가까운 조상일지라도 조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당이 있는 집에서는 사당에서 지나고 기타 가정에서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며 뭐 이래서 했는데 이때 사당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각형, 삼신을 모신 집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먼저 제물의 진설이 끝나면 장자가 재배하고 헌작한 다음에 매를 올린다. 먼저 매의 수저로 십자의 자국을 낸 다음 45도 각도로 꽂고 일동이 재배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고조선 시대의 그 의미를 차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이 행위가 되겠는데 수저로 십자를 꽂는다. 이것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워진 것은 신농 하나님이요. 이 옆으로 간 것은 뉘조 지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도로 꽂는다. 바로 이것은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이 되는 그 희화씨의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시조, 최초의 시조이신 불임금님, 그 다음에 뉘조, 그 다음에 아드님. 이렇게 해서 요 세 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십자라는 것은 앞에 이 두 분. 이것은 크게 보면 한민족으로서 이 신농 임금님은 부계로서의 시조가 되고 또 이 옆으로 그은 뉘조는 모계로서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족단 여기에서 최초로 태어난 인물 그분이 바로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이고 이분은 바로 생신부가 이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에 올린 수저로 십자를 내고 45도 각도로 꽂는다. 이것은 바로 이 차에 나타나는 이것을 제대로 반영한 설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에 숭늉에 밥 3숟가락을 만다. 매에 뚜껑을 덮은 다음 차남이 아헌, 삼남이 첨작한 후 일동 재배하는 것을 끝낸다. 자,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역시 밥 3숟가락. 왜냐하면 매라든지 매는 제사 때 올리는 그 제사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농, 농사의 신 해서 그것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밥 3숟가락을 만다 하는 것은 이 삼신 앞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함에 있어서 금기되는 것이 바로 복숭아라든지 맨드라미, 고추, 그 다음에 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바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왜 금기사항일까요? 이것은 바로 해에 떠오르는 해의 붉은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 신농 하나님 해를 토템으로 하는 이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숭아가 해를 닮은 복숭아가 제사상에 올라가면 바로 신농 하나님께서 그 제사상에 이렇게 강신한다고 하죠. 그렇게 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 이후에 다른 어떠한 잡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분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 몇 대까지 이렇게 제사를 같이 지낸다 할 때에는 이 복숭아가 있으면 바로 이것이 강신이 됐다 이런 의미가 돼서 그러한 자신들이 이렇게 제사에 예를 올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혼백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기 사항으로 이렇게 간주되었고 또 맨드라미 같은 것은 장독대나 이런 데 쭉 돌아가면서 심어서 바로 이 부정 타는 것을 막는 것이고 고추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유독 붉은 사과 이거는 가끔 올립니다. 이것도 붉은색인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본래 사과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에서 우리 역사상 고려 때에 능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외래종이다 본래. 그래서 그때 최초에 이러한 예법이 나올 때에는 이 사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금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차례에 대한 기본 그 개념이 상실됐다 그럴까? 아니면 희미해졌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복숭아를 금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향신료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종교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본래의 차례와는 어떤 의미가 없고 후대에 이렇게 보태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차례는 차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전래의 제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원래 고조선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있었던 그 최초의 중국이 고조선입니다. 사마천은 이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동이족이 이렇게 중국 역사의 정통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는지 그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마천에 의해서 이 고조선 시대는 삼황 5제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래의 제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 전래의 제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중국 전래의 제례, 중국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보면 중국에서 그 문화가 앞서 있거나 문명이 앞서 있거나 또 그 영향력이 대륙 전반에 미치거나 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모두가 신석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최초로 청동기 문명을 이렇게 연 그분이 고조선의 최초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첨단 문명, 앞선 문화 이런 것이 퍼졌기 때문에 이 고조선이 중국에서 최초의 중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라는 그러한 차례를 통해서 바로 이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전래의 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전해진 것인데, 우리가 계승해야 할 마땅한 것인데, 마치 우리는 중국 대륙에 우리의 기원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것은 다시 고쳐야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는 본래 중국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고조선이 최초의 중국이었으니까요. 고조선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고조선의 정통과 역사성,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제대로 개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 절차에 나와 있는 설다, 점다 같은 글귀는 모두 빼버렸다. 차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모두 빼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올린다고 하면 그건 차례가 아니고 주례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개성하지 못한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